오늘은 그 국내 경제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. 미국 경제 지표 말고 국내 경제 지표를 좀 봐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댓글에. 네, 소비자 물가 동향인데요.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이게 마이너스로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신문에서 좀 우려 섞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, 뭐 아직까지는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. 왜냐면 이 공업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. 지금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 품목별로 보면. 근데 공업 제품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제 공업 제품의 문제는 석유와 관련된 거지 그 이외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보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석유류 이 여러 가지 품목별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석유류가 굉장히 마이너스가 커요. 이 공업 제품 중에 가공식 식품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석유가 많이 크거든요. 이건 그 생산자 물가 지수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. 생산자 물가 지수도 보면 마이너스 영역으로 두 번째 진입을 했거든요. 최근 동향으로 보면.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개 중에 공산 제품이 상당히 많이 기여했거든요. 이게 총지수 마이너스 0.7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1.5. 이건 전년 동월비, 이건 전월비인데 여기 보시면 다른 큰 영역, 전기가스가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 전년 동월비는 증가했고 전월비는 약간 내렸고 서비스 관련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잘 보시면 이 공산품 관련된 영역이 크거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마이너스로 만들었는데 보시면 석유류, 그다음에 화학 제품 여기 석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역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경기 수축금이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재고를 조정하려고 가격을 막 할인해 가지고 시장에다가 쏟아붓는 그런 행위는 아직은 이제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유가에 의한 그 물가 상승 하락이지 그런 경기 수축 구면이 심화돼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산업활동량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4월 말까지입니다. 5월 이제 통계치가 4월 말까지 잡히기 때문에 5월 말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반도체가 급격히 하락한 건 이제 전월비거든요. 이건 반도체 생산이 급격히 하락했어요. 반도체 시장이 계속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. 그래서 반도체도 하락했는데 생산이 자동차도 하락했죠. 그래서 안 좋은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다. 다만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는 증가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월비로 감소했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증가 속도가 뚝 떨어졌다는 뜻이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건설 수주가 이제 투자 입장인데 이게 수주 향후에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수주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얘가 이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. 그래서 그 건설 시장이 상당히 위축도 정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반등하다가 올해 들어서 툭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. 하락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. 주식시장이 사실 선행지수하고 자칫 잘 맞물려서 움직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선행지수 하락한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. 사실은. 그리고 아까 이제 자동차 얘기가 나오는데 자동차 잠깐 보면 이게 좋은 차 나쁜 차 사이트거든요. 재밌죠 사이트 이름이.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밑에 베스트셀링 자동차 브랜드별로 이제 지난달까지의 통계인데 잘 보시면 이제 일본이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일본 거예요. 볼보가 스웨덴 거든가요?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두 개가 있는데 그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보면 요 달만 보면 이제 하락률이 현대하고 기아가 상대적으로 방어를 더 잘했고요. 연초 대비 누적으로 놓고 봐도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해서 현대차가 판매 감소율이 상대적으로는 좀 선방하는 것 같아요. 이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엔 긍정적이죠. 다음에 이제 예금인데 예금 관련된 거에서 우리가 볼 거는 이런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운전자금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. 툭 튀었어요. 시설자금은 뭔가 투자에 대한 개념이고 운전자금은 현재의 경영에 대한 부분이니까 시설자금은 튀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데 운전자금은 굉장히 많이 튀었거든요. 비중이 8%대에서 12%로 튀었으니까 1분기에 상황이 좀 자금 운영 상황이나 이런 게 안 좋을 수 있다라고 그 기업들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. 이게 이제 도표별로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용도별로 보면 시설 자금이 여기 보시면 굉장히 늘었어요. 이렇게 아니 운전 자금이 시설 자금 요만큼인데 운전 자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잖아요. 그래서 기업들이 그만큼 그 자금이 마를까봐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금은행이 아직 대출에 대해서 잘 진행을 그러니까
대출에 큰 문제 없다. 예금은행에서 대출을 계속 잘 진행해 주고 있다. 이렇게 요 비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는 소비자 동향 조사인데요. 이거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건데, 이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밑으로 곤두박질 쳤다가 5월 중에 올랐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사태 많이 위축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해소되면서 반등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. 그리고 기업 심리 지수가 같이 나왔는데, 기업 심리 지수는 여기 보시면 이걸로는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큰 걸로 보면 뒤에 이제 정리된 게 있거든요. 여기 있네요. 잘 보시면 이게 현재 업황은 하나는 반등했고 하나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, 반등한 게 비제조업이에요. 제조업은 아직 반등을 못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이제 가게에서 소비하고 시장에서 소비하고 뭐 외식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제조업에 반영이 됐는데, 그게 아직 제조업까지는 못 가고 있고, 전망치에서도 비제조업은 좀 긍정 방향으로 약간 터닝을 했는데, 제조업 파트는 이 터닝까지는 못하고 약간 누그러진 정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신 CSI하고 뒤에서 지금 본 BSI가 합산된 게 이제 ESI인데, 이 ESI도 반등을 했습니다. 이렇게 보면 55.7에서 57.8 반등을 했는데 빨간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추세입니다. 이 파란 게. 이 추세선은 꺾지를 못해서 얘가 일단 우리가 이제 이게 변동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추세선을 꺾어야 돼. 추세선을 못 꺾고 있으니까 아직은 이게 며칠 뭐 한 두세 달은 진행돼야 이 추세선이 반등을 하겠죠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일시적 반등인지 추세적 반등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0.5까지 내렸잖아요. 이제 0.5 남았는데 한국은행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, 이게 뭐냐면 글로벌의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고 있는 종류거든요.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달러핏이나 이런, 그러니까 어떤 외국 통화로 된 비중들이 나와요.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, 여기 보면 US 달러나 유로와 그다음에 위안화, 엔화, 그다음에 영국 파운드, 오스트레일리아, 캐나다 달러,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하고 요 국가들은 이게 외국의 결제 통화로 통용되는 국가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은 일정 수준 자기네가 통화를 좀 발행을 해도 뭔가 통화 발행에 대한 위기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어요. 가장 비중이 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 발행을 막 해댄다고 해서 급격하게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거든요, 사실. 그런데 여기에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화를 발행하면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가 급격하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과도하게 통화를 찍는 경우에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일본이나 혹은 뭐 20이나 아니면 여기 표시된 어떤 국가들이 하는 통화 정책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. 한국은행이.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. 그나마 이제 통화를 발행해서 조금 더 뭐 통화를 발행해서 유동성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,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런 뭐 헬리콥터 통화 동원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. 한국인이 할 수 있는 게 저거 말고는 없어요. 금리 조정 말고는 기껏 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뭐 은행한테 자금 공급해 주는 거고요.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출에 좀 더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하고, 특별 대출 중에 영리기업이니까 이것도 이제 두 가지죠. 중소기업 대출하는 거, 그거 이외에도 뭔가 영리기업에다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이 있는데, 이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, 사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건 사실 국가밖에 없어요. 정부밖에 없습니다. 근데 정부가 이제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되는데, 세금을 걷어서 적자 재정을 집행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려고 해도 지금은 뭐 세금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잖아요. 경제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을 미리 당겨서 동원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, 결과적으로는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건데요. 지금 현재 국가 채무 비중이 GDP 대비 38.1%입니다. 지금 현재. 근데 이제 이거는 작년 말까지고, 최근에 제가 들은 뉴스 보도는 41, 42 여기까지 들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이제 G20 국가들이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을 쭉 나열했어요. 높은 데부터. 일본은 그러니까 재작년 2018년 12월 말 238%인데, 이거 아마 250% 가까이 갔을 겁니다. 그리고 이탈리아, 싱가포르, 미국도 100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랑스, 스페인, 뭐 캐나다, 아르헨티나, 유로, 영국 이렇게 80% 이상이죠. 그나마 이제 독일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거기도 60%대로 가 있어요. 그래서
G20으로 놓고 봐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아랫부분에 와 있습니다, 사실. 그래서 물론 이게 40%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 국가들도 올라갔을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할 때 그 재정 지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약간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반대를 하게 되면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.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,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계속 재정적으로 뭔가 정부에서 집행하면서 경기를 돌릴 수 있느냐? 저희 국가 내부에서 단순히 내수만 경기 진작을 해서는 절대로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물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병행하면서 내수를 진작시키면 가능하겠지만, 우리나라 기업은 수출 주도의 기업도 많기 때문에 이 투자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와 맞물려 있거든요. 그러면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, 그러니까 확장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은,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재정 지출 뭐 350조인가요?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인공호흡이나 링거 맞는 거 정도 수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, 사실은. 그냥 확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.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다른 큰 국가들의 그 정책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. 그것들을 분석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는데, 정부도 지금 할 게 좀 난망입니다. 할 게 없어요.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께서도 할 게 특별히 크게 있다고는 안 보이거든요, 전 개인적으로.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일단 정부가 그 부채를 안고 일정 수준 재정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함으로써 이게 완전히 숨 넘어가지 않도록만 만들고 있다가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경제가 살아나는 방법을 구사하는 것밖에 없고, 일단 그 재정 지출이 그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많이 올라간 걸 향후에 경기가 안정됐을 때 그 그러니까 흑자 재정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상환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야당이 일정 수준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어떤 조정이나 비율을 잘 맞춰서, 미국하고는 전혀 다릅니다.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연준의 기능도 있다는 걸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있잖아요. 이건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연준하고 전혀 다릅니다. 그래서 한국은행한테는 과도한 기대를 하실 수가 없고요. 다만 이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부채 비중의 여력을 가지고 진행하는 걸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. 다만 거기에 너무 과도한 기대는 접으셔야 될 것 같다.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야만 한국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